헐리우드를 주름잡던 정말 아름다웠던 배우들도, 그리고 영원히 천하무적일 것 같았던 세계 최강의 챔피언들도 정말 피해가기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월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자연물, 인공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월은 일정한 사이클 속에서 계절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계절의 흐름 속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뀌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역학의 하나인데요. 역학에서 역은 바뀔 역자를 써서 바뀌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 바뀔 역자는 해와 달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인데요. 가장 처음에는 해와 달이 바뀌는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낮에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다가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의 활동력도 당연히 바뀐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어느 문화권에 있던 간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활동하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권에서는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종자를 뿌리게 되고, 또 그 과실을 거두기 위해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밭이 움직여야 하는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계절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명리는 이 시시각각 바뀌는 계절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흔히들 명리를 계절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뀌는 이 계절들이 각각의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계절은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져서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계절로 들여다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는 환절기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계절을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봄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유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가 다 푸릇푸릇하죠. 물론 사주구성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숙함이 묻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TV를 보는데 국악 신동이 나와서 창으로 하늘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채 못 지우고 태어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의 한을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은 그 아이는 봄이라는 계절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 한 50년 산 사람처럼 한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귀여움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아이는 벗어날 수 없는 봄의 계절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유소년기, 청소년기 이런 때는 인생에서 가장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점점 사람이 성장하고 확장해서 사회라는 무대에 나가서 본인의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었다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는 부지런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 계절인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본격적인 휴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계절의 사이사이에는 사춘기나 갱년기 같은 환절기도 존재합니다. 이 커다란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진 계절의 틀은 모두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2운성은 사람의 인생과 윤회의 과정을 12단계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운운하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12운성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계절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운성 개념의 핵심은 바로 계절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12개의 지지와의 주기적인 만남 속에서 어떠한 왕과 새를 갖느냐, 왕해지고 쇠약해지느냐, 그 기운을 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계절이 다가올 때에는 왕해지고, 자신과 정반대의 계절이 다가올 때는 쇠해지고 끊어짐과 시작됨이 있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등분하지만 각 한 달 한 달의 미묘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서 변화되고 반복된다는 것은 1년 중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의 지지는 연에서도 흐르고 월에서도 흐르고 일에서도 흐르고 시에서도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 중에서 월과 시의 경우에는 따뜻하고 차가운 기온의 차가 확실히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간명에서 조후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12개의 지지가 계속해서 흐르고 변화하는 것은 연, 월, 일, 시에서 오행의 흐름 변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1년 중 펼쳐지는 사계절에 빗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절은 주기에 따라서 반복이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 커다란 사계절의 흐름 뒤에 윤회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 이 일정한 주기의 반복이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시간의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윤회를 믿으라는 등의 그런 귀신 씨나라 까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명리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설명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점점 쇠퇴해져서 병을 얻고 죽어서 묘에 묻히고 다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윤회의 과정을 12개 단계로 나눠서 나타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간 오행은 12개의 지지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쇠약해지기를 달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계절 변화에 따른 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십천간에서 목은 봄의 계절, 화는 여름의 계절이고 토와 함께 여름의 계절로 봅니다. 금은 가을의 계절, 수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만 확실히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은 자기 계절에서 가장 왕성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계절에서는 쇠퇴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명리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상으로 어떤 선생님들의 컨텐츠를 보면 본인은 12운성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선 설명하실 때에는 삼합을 이야기하고 각 계절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의아한 표정으로 한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은 절, 태, 양, 장생, 목욕처럼 12운성에 관련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맥상통한 풀이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논리와 통찰력의 깊이에도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결국에는 계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12운성을 통변에 자주 사용합니다. 언젠가 제가 사주팔자 똑똑히 보는 법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놓은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정말 인기 없는 컨텐츠이긴 한데요. 자신의 일주와 격국만 알아도 자신의 사주팔자의 주요 골격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주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 12운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봉법, 자법, 인종법 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일주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2운성은 일주론의 뼈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12운성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운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주 구성에서 10성의 생극제화의 구성을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고 그것이 사실 사주풀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운성 절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사주팔자 원국상에서 간여지동으로 서 있는 것을 약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주팔자 원국상에 없는 것을 인종으로 끌어와서 장생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주팔자 원국상에 없는 것을 본인의 인생에서 항상 강하게 쓸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체적인 사주팔자 원국에서 10성의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12운성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운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주풀이에 있어서 양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념이야말로 요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듯이 사주풀이를 완성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운성은 음양 오행의 십천간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12개의 지지와의 만남 속에서 왕성해지고 쇠퇴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가는 순행의 순서를 따르고 음가는 역행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나치도와 편화에서 양포태, 음포태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 슬쩍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분들께서 쉽게 12운성을 찾는 법, 운지법과 본인의 사주팔자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운성의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절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장생을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삼합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서 사실 장생을 첫 번째로 두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절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절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계절들의 흐름이 윤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순환의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절은 절처봉생지라고 해서 끝을 의미하면서도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자면 지난 생의 마무리, 그리고 이번 생의 시작, 이번 생의 마무리, 다음 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은 막다른 골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통과하는 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경계선을 통과하면서 이번 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태기가 들어서는 태가 있습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 아기를 뱃속에 담아 만석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탄생을 뜻하는 장생이 있고 태어난 아기를 시키는 목욕, 목욕을 시켰으니 이번에는 옷을 입히는 관대가 있고 사모관대를 뜻하는 관대를 지나 장년기를 뜻하는 걸록이 있고 본인의 삶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중년기의 제왕의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쇠의 단계를 지나서 병을 얻게 되는 시기인 병이 있고 죽게 되는 시기인 사, 그리고 묻히게 되는 묘가 자리를 합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는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2운성에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암시하는 12신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과 댓글이나 상담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서 상당 부분이 12신살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2운성과 그에 따른 12신살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운성을 어떻게 찾는가 살펴보면 천간의 오행들은 자신의 계절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간의 기운은 정반대되는 계절의 생지에서 절에 놓이게 되고 12운성이 순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간의 경우에는 정반대 계절의 왕지가 절에 놓이게 되고 12운성이 역행하게 됩니다. 왜 정반대의 계절이 절에 놓이게 될까요? 절은 절처봉생지라고 하였습니다. 끝 그리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겨울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정반대 계절인 여름에 이르러서는 겨울에 대한 기억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끊기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되는 여름의 계절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겨울은 다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은 하나의 동그란 사이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에서 가장 먼 곳에서 끊기지만 다시 시작되는 절처봉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이라는 표현으로 겨울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임수와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와 개수는 겨울의 천간입니다. 지지에서 정반대되는 여름의 생지가 양간인 임수의 절지가 되고 순행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생지 사화에서 절, 순서대로 오화에서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사묘의 순서대로 순행하고 음간인 계수의 경우에는 정반대되는 계절의 왕지가 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화가 절이 되고 역행하기 때문에 사화에서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의 순서대로 역행하게 됩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은 가을의 계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금의 경우에는 정반대 계절인 봄의 생지, 임목에서부터 순행하고 신금의 경우에는 정반대 계절의 왕지, 묘목에서부터 역행합니다. 그리고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12운성에서 토의 경우 수와 같이 볼 것인가, 화와 같이 볼 것인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장 다수의 견해는 화와 토를 같이 보는 화토동법, 화토동궁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토동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는 겨울의 생지인 해수에서 절이 되고 순행합니다. 정화와 기토의 경우에는 겨울의 왕지인 자수에서 절이 되고 역행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이용한 운지법을 통해서 천간오행의 12운성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운성을 찾는 방법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운지법인데요. 손의 마디마디에 12개의 지지를 넣어서 천간과 지지의 왕세를 읽는 것입니다. 명리를 접하시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운지법을 통해서 계절의 흐름과 24절기의 변화를 짚어보시면 상당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묘한 법칙 속에 흐름을 가질까 하고 참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의 의미를 계절에서도 느끼게 되고 사람의 인생사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운지법은 왼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검지의 맨 아래쪽 마디가 입춘인 임목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놓이게 되면 당연히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방합으로 지지가 놓여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행 천간의 12운성을 찾는 원리는 앞서 설명드린 동그란 원에서 12운성을 찾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목과 을목의 12운성을 찾는 법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과 을목은 봄의 기운입니다. 정반대 계절인 가을의 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간목은 양간이기 때문에 가을의 생지 신금에서 절이 시작해서 유금이 태, 양, 장생, 목욕, 관대의 순서대로 순행을 하게 되고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정반대 계절의 왕지인 유금에서 절이 시작해서 태, 양, 장생, 목욕, 관대의 순서대로 역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지법을 통한 12운성을 찾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명리와 관련해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냥 만세력 어플을 찾아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사주팔자의 각 기둥 아래에 12운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봉법으로 살펴본 12운성이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각 기둥의 천간과 지지의 왕세를 나타낸 12운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봉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사주팔자 아래에 위치한 4개의 지지와의 왕세를 뜻하고 거법은 각 기둥의 천간과 지지의 12운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법은 일지의 지장간에 자리한 천간과 일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인종법은 자신의 사주팔자상에 없는 십성의 천간들을 가지고 와서 일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항상 풀이에 있어서는 일간이 십성, 육친의 주체가 됩니다. 오행이 갖는 십성의 의미는 항상 일간이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2운성의 의미와 12운성을 찾는 방법, 운지법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12운성을 본인의
사주팔자상에 놓았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특성에 관한 내용이 바로 12운성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다음의 컨텐츠부터 하나하나 각 12운성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